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진료료에서 이제 2교시에 2번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3교시는 나머지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있어요. 예, 간호관리료. 그래서 앞에서 입원료 산정을 할 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동관리료가 있었는데, 이 간호관리료가요, 그 환자 입원, 환자의 수가 이 간호사의 인력 확보에 따라 가지고 가산 또는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상급 종합병원급 같은 경우는 S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S등급 같은 경우는 그 간호사 1명당 환자가 1.5명 미만인 경우는 가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거 입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일반 입원 뭐 그 다음에 뭐 소아 중환자실이냐 뭐 특별 입원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산 퍼센트가 좀 다르기는 하는데, 일단은 간호사가 많으면 양질의 간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입원 환자 관리료가 이렇게 차등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가산되고요. 얘 같은 거 3등급 같은 경우는 뭐 2.5명 이상이다. 그래서 간호사 1명이 뭐 환자 5명, 뭐 4명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감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급은 이제 S급부터 이제 3등급까지 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S등급, 뭐 A등급 해가지고 5등급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5등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뭐 감산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관리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된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이렇게 4등급밖에 없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7등급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병원, 그 다음에 의원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몇 환자당 이제 간호사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산 또는 감산을 해 주겠다라는 게 요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약국 같은 경우도 하루에 몇 명 조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진료료에서 아까 뭐 초진, 재진, 입원료 이런 것들도 봤는데, 나머지 것들 기타적인 것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회송료부터 시작을 해서 회송료, 협의 진찰료는 제가 그 의원급은 아까 30일에 한 번 협의 진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했었고요. 또 뭐 내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30% 가산이 되기도 하는데, 또 만성질환 관리료라고 해가지고 이 만성질환 관리료에 적합하게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따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학제 통합진료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급이나 병원급은 좀 그렇고,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여러 과가 있을 때 한 환자를 가지고 여러 과에서 통합진료를 하게 되면은 주겠다. 그 다음에 뭐 심장통합, 그래서 뭐 그 내과 외과 같이 심장 치료를 하게 된다던가. 자, 그 다음에 회복관리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ICU 중환자실 입원료에서 이 수술했는데 별 증상이 없다 그러면 삭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한 환자분들만 따로 회복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회복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회복 관리료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주사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암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이제 항암 주사는 또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외래에 오셔서 항암 주사를 맞으셨을 때 따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료의 질 평가 뭐 3년마다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서
좋은 등급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의료의 질 평가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제 뭐 교육 상담을 했다던가, 우리 이제 뒤에서 전문 병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전문 병원 관리료라던가,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뭐 병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가지고 따로 이제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진료 관리료라고 해갖고 여기 이거하고 좀 같이 보시면 돼요. 야간 전담 간호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한다던가, 야간 진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야간 진료를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더 산정을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를 위해 가지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추가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래에서 진찰을 받아서 담당의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담당의에 따라서 입원 환자 뭐 회진도 돌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입원 환자만 전담으로 전문의, 그러니까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아니고 전문의를 따로 전담으로 뒀다라고 하면은 요 15번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취약 지역에 간호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처우 개선 수가 가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법에 들어가 보면 이제 어디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또 처우 개선 수가 가산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타 기본 진료를 산정 기준 또는 지침인데, 얘를 조금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자면요. 회송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회송료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진료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예, 가인데요. 회송료 같은 경우 가-5에 해당이 되는데, 이 회송료는요, 일단은 의료 전달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 진단 체계가 우리 그냥 건강보험은 2단계까지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의료급여 수급자시다. 그러면 의료 전달 체계가 3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의료 전달 체계에서 2단계 요양기관에서,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상급 종합병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신 분이 회송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 의료급여 의뢰서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요양급여 의뢰서를 써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는 이제 그 1단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회송서를 써주거든요. 그럼 이 회송서를 가지고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회송료는 처음에 의뢰한 요 1단계 병원으로 가셨을 때 요 회송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송을 할 때 보시면 뭐 엑스레이라든지 진료 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 복사해 가시거든요. 예. 복사해 가실 때 뭐 그냥 필름 뭐 아니면은 C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사해 가실 때 소용되어 있는 비용은 가입자,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실비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에 해당하는 협의 진찰료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급은 30일에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0일에 5번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과 환자가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자꾸 복통을 호소하시거나 뭔가 좀 호소하는데 뭔가 좀 외과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시 앞배가 아닌지 아니면 장 중첩증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외과에 이제 뭐 이렇게 협의 진찰 그 컨설팅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이제 그 컨설팅 페이퍼에다가 이제 그 답을 써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30일 기준으로 해서 뭐 한 달 기준으로 해서 5번, 종합병원은 30일 기준으로 해서 3번, 병원급은 30일 기준으로 해서 2번, 의원급은 30일 기준으로 해서 1번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협의 진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횟수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료 행위 누락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과 환자가 외과에도 이제 뭐 외과도 뭐 일반외과, 흉부외과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항문외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설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기록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 진찰을 했다라는 결과지를 첨부를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끔씩 해놓고 이걸 이제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체킹을 해가지고 이 협의 진찰료도 받으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료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의원급이에요. 네, 의원급인데 만성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급성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성질환인데 만성질환도 뭐 6개월 뭐 1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을 6개월에서 9개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약을 중간에 안 먹었다 그러면 1년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면 결핵은 분명히 만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막 계속 뭐 몇 년 뭐 이렇게 이제 가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가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내원한 재진 환자에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의원으로 가셔야 돼요. 예, 한 의원으로 가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또 이 자체의 질병보다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연간 12회 이내 그러니까 연간 12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만성질환 관리를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뭐 어떤 달은 빠졌어요. 근데 내가 계속 이제 우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시면 한 달에 2번까지도 산정을 할 수 있어서 한 달에 2번 하고 그 다음 달에 뭐 청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12회 이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게 만성질환 관리료라는 건데요. 이 만성질환 관리료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대상이 고혈압인데 고혈압에서 보시면 우리 질병 분류에서 보면 I10 당뇨 같은 경우 2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코딩이 제대로 되어 있는 대상자를 기관은 의원급만 된다. 의원급이고 동의한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성질환 관리료를 이제 우리 병원에서 계속 하겠다 뭐 해서 이제 동의한 환자에 대해서 이 진료 기록부를 보관을 한 상태에서 수가 코드를 AA250 이렇게 이제 수가 코드를 하면은 만성질환 관리료를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 12회까지 이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원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만성질환 대상자가 주 고객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그냥 진찰료라든지 이런 것만 청구하시지 마시고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만성질환 관리료까지도 청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병원 관리료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를 또 살펴볼 건데요.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신청을 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돼야 이제 뭐 2차 기관, 3차 기관이 되는데요. 이 전문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병원으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전문병원 관리료라는 거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병원 관리료는 외래 관리료, 입원 관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기는 해요. 우리 이제 1학기 때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뇌혈관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뇌혈관에 해당하는 환자가 최소한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뇌혈관에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뇌혈관에 관계된 병원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전문 병원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뇌혈관 질환으로 해가지고 전문 병원이다. 뭐 우리 병원은 수지접합 전문 병원이다라고 해서 전문 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를 이제 병원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계속 지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의료법에도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전문 병원이요, 여기 보시면 1분야부터 3분야까지 나눠져요. 그래서 1분야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냐, 수지접합이냐, 심장 전문 병원이냐, 화상 전문 병원이냐, 재활의학으로 전문 병원이냐에 따라서 1분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야 같은 경우는 중풍. 그래서 이제 중풍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뇌경색이겠죠. 예, 그래서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의 한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뇌혈관 질환이냐 아니면은 중풍만 전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1분야, 2분야로 나뉜다. 우리 중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편마비라든지, 그리고 편마비에 따라서도 이제 대상자의 신체 기능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풍 전문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안과나 이비인후과로 해가지고 우리 병원 안과는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신경과나 한방과 같은 경우도 전문 병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3분야를 보시면 이제 관절. 네, 그래서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이제 관절의 전문 부문으로 이제 보는 거냐, 대장 항문. 그래갖고 우리 뭐 항문외과에서 우리 병원은 대장 항문 전문 병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질환, 예, 그래서 뭐 디스크, 뭐 우리 디스크는 사실은 병명은 아니죠. 예, 추간판인데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배우는 병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외래 관리료하고 입원 관리료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 외래 관리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안과 외래, 이비인후과 외래, 요렇게 이제 그 진료 과목으로 지정받아서 외래 관리료를 전문 병원에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신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이런 데는 상급 종합병원을 좀 신청하게 되는 거고, 병원급에서는 전문 병원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장통합진료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심장에 관계된, 그래서 관상동맥이라던가 우리 뭐 관상동맥 협착,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막, 우리 밸브, 그래서 뭐 3천판, 2천판, 뭐 동맥판, 뭐 이런 이제
판막의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 뭐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시술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내과적, 외과적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 심장에 통합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심장 통합 진료를 이제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염 예방 관리료 같은 경우는 감염 관리실을 따로 운영했을 때, 따로 운영을 했을 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게 되면은 감염 예방 관리료를 따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의료의 질 평가를 이제 신청하실 병원은 신청하셔라 라고 이제 공지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병원은 안 할래? 뭐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병원은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하겠다라고 해갖고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5개 영역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안전, 그 다음에 의료의 질, 공공성, 의료의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련, 그래서 이제 수련이 뭐 의사, 뭐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 뭐 작업치료사 이렇게 교육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에서 또 연구 개발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뭐 시술법, 어떤 이제 질병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인지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이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체킹 하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의 질 평가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의료의 질 평가를 쭉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요. 뭐 환자분한테 뭐 어떤 병원에서 입원하셨을 때 어떤 이제 뭐 안전은 어땠었냐, 의료의 질은 어땠었냐라고 해가지고 환자한테 직접 물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이렇게, 이 지표도 사실은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개수가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개수에 따라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번 이제 더 살펴볼 건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의 어떤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제공을 했을 때 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료라는 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응급의료 관리료를 살펴볼게요.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에 첫날 하루에 한해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왔는데 뭐 입원실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병원 사정상 병동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아니면 퇴원하지 못하고 며칠을 또 이제 응급실에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응급의료 관리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하루 한 번에 한해서 응급의료 관리료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응급의료 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권역이 있고요. 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외과 전문 응급의료센터 뭐 이거 뭐 아시죠? 뭐 이국종 의사께서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같은 경우도요.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센터가 따로 있느냐 아니면 의료기관인데 응급실을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중요한 건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초일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응급의료 관리료다.
자, 근데 응급의료 관리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진찰료와 함께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실의 특성상 종별이나 야간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은 낮에 오셨든 저녁에 오셨든 심야에 오셨든 야간 가산율이라던가 종별 응급실이 상급 종합병원이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든에 따라 가지고는 안 되고요. 따로 이제 차등으로 이제 청구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관리료는 하나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응급 증상이나 응급에 준하는 증상인 환자한테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 중상, 준응급 증상이 이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출혈이 심한 환자, 아니면은 응급 증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분만 환자라든지 이런 이제 응급 증상이 있는 분, 의식이라든지 의식 소실이 있느냐, 의식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이나 응급에 준하는 증상인 환자한테만 응급의료 관리료를 산정을 해가지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응급 증상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두통이 심한데 집에 진통제가 없다. 그래서 문 여는 데가 응급실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온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분들, 아니면 단순히 배가 아파서, 아니면은 알코올로, 그러니까 술을 드셔가지고 어디 벽을 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찢어졌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응급의료 관리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전에 100대 100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 자, 저희가 청구를 할 때 종류가 보험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보험급여인데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심평원에 청구를 할 수 없어서 환자한테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대 100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건데, 이 100대 100이라고 해서 비급여는 아닙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보험의 수가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우리 병원은 예를 들어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방접종. 예방접종 아니면은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진단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병원은 진단서가 20만 원인데 어떤 병원은 15만 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어떤 병원은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어떤 병원은 18만 원인데 어떤 병원은 15만 원, 이런 것들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요. 이 전액 환자 부담금이라 해서 100대 100이라는 거는 어떤 병원에 가든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본인 부담금으로 100%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총액은 똑같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총액은 똑같은데 일부는 환자한테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가 청구를 하느냐, 또 어떤 거는 100% 환자한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응급 증상이나 응급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환자가 왔는데 본인 일부 부담금만 받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삭감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오면 그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환자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본인 부담금에서 더 못 받은 게 있어서 더 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내셔야 되는 게 맞는데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처음에 청구하실 때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금액이 이제 적게 받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 관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품 관리료가 있는데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가 있고요.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입원 환자 같은 경우, 입원 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투약하는 경우는요, 일수에 따라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가 3일을 입원을 했는데 2일을 투약을 했어요. 예. 하루는 뭐 투약하지 않고 뭐 업저베이션을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 2일 투약 일수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게 입원 환자 의약품 관리료고요.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요, 방문당으로 산정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내복약 조제에 따라서 몇 번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 의약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복약 먹는 약을 펄브로 해서 가져가셨는데 외용약이라든지 뭐 주사제를 복합적으로 조제를 했다. 우리 주사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슐린 같은 거를 이제 복합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내복약 조제 일수로 따라가지고 방문당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밑에 추가로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외용약이나 주사제를 단독으로 했을 때도, 그러니까 위처럼 복합으로 했던지 아니면 단독으로 했던지에 따라서 뭐 각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문하고 1인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뭐 주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못 맞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하면 안 되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자, 보시면 한방 쪽. 그래서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과에 해당하는 데는 의약품 관리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의약품 관리료는 양방 쪽에서 외래 환자, 입원 환자에 따라 가지고 따로 이제 산정할 수 있는 게 의약품 관리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열공을 해봐요.